자, 여러분, 2월 24일 월요일 오늘 기준으로요, 확진자가 무려 830여 명을 돌파해버렸다는 놀라운 뉴스입니다. 정확히는 833명이고요. 검사가 진행 중인 환자들은 무려 11,600여 명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이거는 환자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육군 1, 2개 사단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초기 대응 한번 잘못했다가 정말로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표현은 이제 와가지고는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가래가 아니라 불도저가 와도 못 막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야말로 재앙이라는 대재앙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한 전염병의 확산세는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순식간에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늘어나지를 않나 단 하루 사이에 전국적으로 230여 명 이상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려서 2월 24일 오늘 낮 기준으로 무려 833명을 기록 중입니다. 사실상 오늘 저녁이나 밤, 내일 아침이 된다면 사실상 이거는 1000명을 충분히 돌파할 기세죠.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조차도 오늘 전면 폐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가 폐쇄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유례를 찾기 힘들 만한 충격이에요. 제가 살면서 전염병 가지고 국회가 폐쇄되는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질병에 의한 독재입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서 동석을 했다고 하던데, 이거는 사실상 이런 국가 최상층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조차 전염병에 노출될 정도로 완전히 국가 방역 체계가 붕괴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은 정상적인 나라 꼬라지가 아니라는 거죠.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될 판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 모든 사태가 촉발된 배경 원인에는 문재인이가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국 금지를 하라고 지금 골든타임 다 놓치고 있다고 수도 없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국민보다 북한 중국 사랑이 먼저이잖아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누누이 평소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사상과 이념이 오염되어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절대로 그 어르신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반평생 이상을 우리 젊은 세대가 교과서에서만 봐왔던 냉전 시대에서 직접 몸으로 싸워보셨던 분들은 가방끈이 설사 길고 짧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경험적인 체득에 의한 경험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치빨, 레벨빨이 있다고요. 어르신들은 정치 문제를 바라볼 때. 최근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만큼 일이 잘못 돌아가는 데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눈 크게 뜨고 한번 바라봅시다. 전염병의 확산 우려에 국회의사당까지 폐쇄가 되지를 않나 예정되어 있던 국회 본회의조차 취소가 되는 등 지금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바로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도표는 이번 우한 전염병의 세계 랭킹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거는 올림픽이 따로 없을 지경이죠. 문재양 씨 하나 잘 뽑아놓은 덕분에 아주 그냥 세계 랭킹을 멱살 캐리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버렸죠. 이 국뽕에 취할 일입니까? 주모 빨리 술 가져와 술. 막 주모를 이렇게 닥달할 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확진자 7만 6천 명으로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문재양이가 지휘하는 대한민국 역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압도적인 성장세로 최근에 단숨 2등을 차지해버렸습니다. 단숨에. 불과 일주일 열흘 전에 그 여유로웠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든타임을 다 놓친 것이죠. 이웃나라 일본의 방역을 비웃으면서 대놓고 정권에 아부하면서 문비어천가나 불러대던 저급한 정치인들, 아부꾼들, 뉴스, 언론, 기사자료들, 이게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헌데 이제는 웬걸? 특수한 상황이었던 일본 크루즈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순위를 제껴버렸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져 버렸죠. 이제는 저 수치 794명보다도 더 수십 명이 증가해버려가지고 2월 24일 낮 기준으로 현재 833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확진자 증가세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직 우한 지역하고만 비교가 가능할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문재인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낙엽만 굴러떨어져도 전부 다 청와대 잘못이고 정부 잘못이라고 생난리를 치던 인간입니다. 설마 이거를 기억 못하는 우리 어른들은 없겠죠. 본인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생난리를 치더니 보이시죠? 요즘 와가지고는 사태가 정말로 장난 아니게 돌아간다 싶으니까 자기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사건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다는 것이죠. 대정부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또 요새는 다들 잘 아시죠? 또 대구 탓하고 신천지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입국 금지하지 않은 본질을 새까맣게 숨겨버린다는 것이죠. 물타기 선동으로 국민들 편가르기를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한단 말입니까? 누가 보면 아주 그냥 서핑보드의 신인 줄 알겠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죠. 툭하면 가짜뉴스 처벌한다고 국민들 겁이나 주고 겁주고 윽박 지르고 일반 국민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까지 감시를 해대더니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곧 종식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불안감 조성하지 말라고 은근슬쩍 으름장까지 놓았었죠. 요즘 사태가 정말 장난 아니게 돌아가니까 결국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경고가 맞았잖아요. 요즘 사태가 정말 장난 아니게 돌아가니까 지도 이제 와가지고 핑계대는 거 보이시죠? 희망을 나누는 거였답니다. 희망을 나누는 거.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때문에 절망밖에 없는데 누구 약 올립니까? 정치인이 할 일이 희망을 나누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고 감성보다는 냉정한 이성으로 작동하는 게 정치인과 국가 리더, CEO의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성과 이성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윗자리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 무능한 사람들이 윗자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격이 살살 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중국이랑 동급이 돼버린 거예요. 보이시죠? 오죽하면 중국 본토에서조차도 지금 우리나라 걱정을 하고 있고 한편 한국 사람들 격리시키라고 중국 국민들이 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무시받는 시대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우리나라 국격 어떡합니까, 이거를?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이마트 앞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줄을 서 있는 거 보세요. 카메라 한 앵글에 다 담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진작에 입국 금지 조치를 해서 자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시 했더라면 진작에 이런 고통은 없었겠죠, 여러분들. 국민들이 분노해야 하는 대상과 포인트를 이제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뿐만 아니라 나라 빚도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병만 무서운 게 아니죠. 경제도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민생경제, 자영업경제 전부가 완전히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회생활하고 있는 형님들이나 삼촌들이 있으면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자영업경제 말 그대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디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경제, 외교, 안보, 동맹국가들과의 친분까지 싹 다 말아먹고 이제는 하다하다 최소한의 국민들 안전 건강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운동권 586 세대들이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미친놈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온 나라가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로 이 인간이 나쁜 것도 있지만 단순히 저런 사람을 착한 사람 같아 보인다라고 정교조와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저급한 이미지 세뇌 공작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셨던 분들도 솔직히 좀 크게 반성을 하셔야 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반성을 해야 되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부터 극우라고 온갖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바른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절대 저 사람만큼은 뽑아주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이런 미래를 내다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정말로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들에게 쓴소리를 들려주는 충신보다 달콤하게 국민들은 위대하시다고 아부하던 간신배들을 선택해버린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국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최소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죠. 너무 순진하게. 문제는 옆에서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한사코 뜯어 말렸는데도 그 친구의 팔을 뿌리치고 강제로 사기를 당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양심이 있는 성인 유권자라면 그때 당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었겠지만
최소한 그때 당시에 나를 말려주던 친구들에게 일말의 죄책감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이 과도한 이미지 프레임에 잠시 판단력이 흐려져서 속아 넘어갔었다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를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제2의 제3의 문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뽑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최소한 한번 우리가 대답을 해봅시다. 시청자분들 한번 대답해보세요. 혹시 문재양이가 재선 3선하기 바라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그런 분들은 없죠. 상상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 정치인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북한,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도 있다라는 그 경고, 어르신들의 피 맺힌 경고를 이제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이해 가치가 충돌할 때 이 사람은 자꾸만 우선순위가 엉뚱하게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꼬여버린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튜버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과 해설을 해주고 증거와 팩트를 보여주는 것까지가 한계입니다. 그거를 보고도 사람답게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대깨문 수호 좀비로 남을 것인지는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